자, 13번부터 그냥 내가 통째로 볼게. 자, 13번 보세요. 자, 문제 보시면 어떤 수의 5배에다가 3을 더해야 됐었대. 그러니까 어떤 수가 있으면 요거를 5배를 하고 3을 더해야 됐어. 그런데 잘못한 거죠. 잘못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어떤 수에다가 지금 3을 더한 다음에 그 다음에 4배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그죠? 그렇게 했더니 처음 구하려고 했던 숫자보다 1만큼 작아졌습니다. 처음 구하려던 숫자가 무엇인지 구하시오. 자, 여러분들이 이거를 만약에 답을 2번을 썼다면 이거는 식을 잘못 세운 거예요. 자, 어떻게 해서 2번이 나왔을 거냐면 아마 이렇게 하면 2번이 나올 거야. 이 숫자가 이 숫자보다 1만큼 작다고 했으니까 1을 빼고 같다고 놓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2번이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자, 보시면 잘 봐봐. 내 손 봐봐. 이게 처음 숫자야. 왼쪽. 그 다음에 내가 이 펜 들고 있는 숫자가 오른쪽. 그 나중에 잘못 구한 숫자야. 자, 잘못 구한 숫자가 작은 거야? 아니면 처음 구한 숫자가 작은 거야? 문제 봐봐. 잘못 구한 숫자가 처음 구한 숫자보다 어떤 거야? 1만큼 지금 작은 거야.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야. 손 보여? 그러면 얘를 같다고 놓으려면 1을 더 빼면 안 되겠죠. 1을 어떻게 해야 돼? 더해줘야지. 그래서 여기다가는 1을 빼는 게 아니라 더해줘야 됩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같다고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풀어볼게. 우변은 4x 플러스 12 플러스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가 이제 정리해보면 5x 플러스 3은 4x 플러스 13이니까 x가 얼마냐면 10이에요. 10. 그럼 x가 10이면 여기다 이제 10을 집어넣으면 처음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10을 집어넣으면 답은 53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53. 해서 2번이 아니라 4번이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야. 이 저쪽 우변에다가 1을 더해야 되는데 1을 빼준다고. 그 실수를 많이 하니까 그런 거 잘 보세요. 자,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자, 14번 보면 그림은 어느 달의 달력이다. 이 달력에서 날짜 4개를 선택을 해서 그림과 같은 도형으로 묶었을 때 도형 안의 날짜의 합이 80일이 되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구해야 될 거는 네 날짜 중에 가장 마지막 날의 날짜를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모양이 지금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어요. 그렇죠? 이렇게. 보이시죠? 이렇게 생겼어요. 모양이. 자, 그러면 얘들아 이렇게 생겼으면 가장 마지막 날짜는 어디냐면 가장 마지막 날짜는 여길 거야. 가장 마지막 날짜는 여자리. 그렇지? 그러면 여기를 x로 한번 놔볼게. 여기를 x로 둡시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왼쪽으로 가면서 볼게요. 우리 달력 다 볼 줄 알죠? 왼쪽으로 갈수록 날짜가 어떻게 돼? 하루씩 줄어들지, 그치? 그러면 저기가 x니까 여기는 x-1, 여기는 x-2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여기까지 되시나? 그 다음 이제 이 x-1, 요 x-1 있는 요 줄 한번 보겠습니다. 요 줄에서 하나 올라가는데 하나 올라가는 거는 한 줄을 뒤로 가는 거죠. 한 줄을 뒤로 가면 며칠을 빼줘야 돼요? 7일을 빼줘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이 식에서 7일을 더 빼줄 거니까 x 빼기 8이겠죠. 8. 7일을 더 빼주는 거니까. 그러면 이렇게 4개 더했을 때 80일이 되면 돼. 자, 더해볼게. 4x고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으니까 마이너스 11이야. 이렇게 했을 때 80일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요거를 이제 풀어보시면 4x가 92니까 x가 얼마 나올 거냐면 23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하고 싶은 x는 23일 이렇게 쓰면 되겠습니다. 23일. 물론 얘를 뭐 이 자리를 x로 둬도 답은 나오겠지, 그지? 답은 나올 텐데 이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한 번 더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지금 내가 지금 요 그림 그려놓은 것처럼 이 자리, 요 자리 내가 구하는 거를 x로 둡시다. 알겠죠? 자, 이 두 개 필기할 거 있나요? 필기할 거 없어요? 넘어가도 돼? 그럼 이제 15번 할게. 자, 15번 보세요. 강당에 긴 의자가 있대. 학생들이 이제 앉을 건데 4명씩 앉으면 13명이 못 앉는데요. 그래서 4x 플러스 13이라 놓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x를 뭘 x로 둔 거냐면 얘는 그 학생의 숫자가 아니라 의자의 숫자를 x로 준 거예요.
지금 뭘 x로 줬는지는 우리 알고 가야겠지. 그래서 이제 x를 의자의 숫자로 뒀고, 자, 그런데 이렇게 앉았대. 그 다음에 다음 거 보면 5명씩 앉았대요. 5명씩 앉으면 남는 의자는 없는데 마지막 의자에 몇 명이 앉는데요? 마지막 의자에 지금 마지막 의자에 2명이 앉는다고 합니다. 2명이. 그랬을 때 의자의 개수와 학생의 숫자를 구할 건데, 자, 여러분 요거를 식을 저번에도 한번 했지만 이거 식 잘 세워야 돼. 자, 봐. 5명씩 앉을 거지. 그지? 5명씩.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세우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일단 식 써놓고 갈게. 자, 일단 요 식 한번 세워보세요. 요 식을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일단 뭐 이 식을 처음부터 적었다 하시는 분들은 아주 잘했고, 혹시나 못 적었다면 적어두세요. 자, 그럼 이제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잘 보세요. 우리 마지막 의자 하나가 남았죠. 그쵸?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의자가 5개 있다 쳐봅시다. 5개 있어. 그러면 여기 5명 앉은 거고, 여기 5명 앉은 거고, 여기 5명 앉은 거고, 여기 5명 앉은 건데, 여기 하나만 지금 2명 앉은 거야. 지금 이런 상황이잖아. 그지? 자, 그럼 봐봐. 5명씩 앉은 의자 봐보세요. 5명씩 앉은 의자가 몇 개야? 4개지. 하나 적지. 보여? 무슨 뜻인지 알겠어? 하나가 적잖아 지금. 그래서 하나를 빼준 거야 이렇게. 5명씩 앉은 의자가, 말로 쓸게. 5명씩 앉은 의자가 한 개 적기 때문에 x-1을 해준 겁니다. 다시 말해서 결국 이제 이 하나를 지워버린 거야 이렇게. 거덜낸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했을 때 사람은 있잖아 2명이. 그치?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2를 더해준 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 응용을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요거는 한번 그쪽 근처에다 식을 한번 세워보세요. 자, 5명씩 앉았어. 5명씩 앉았는데 의자가 2개가 비었어. 그 다음에 마지막 의자였지? 마지막 의자에는 3명이 앉았다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식을 어떻게 세워야 될지 한번 요거 지금 고민해보세요. 30초 주겠습니다. 해보세요. 자, 5명씩 앉았을 거야. 그런데 자, 빈 의자는 몇 개야? 2개가 비었어. 일단 2개 나가리야. 그 다음에 이 마지막 의자에 5명 앉았어 안 앉았어? 안 앉았지. 그럼 이것도 하나 나가리야. 그래서 얘는 x-2가 아니라 x-3이야. 그런데 이렇게 해도 마지막 의자에 사람은 있잖아. 몇 명 있어? 3명 있으니까 더하기 3 해야지. 이렇게 식을 구성해야 돼. 그러니까 2개가 비었다고 했지만 하나를 더 빼주는 거지. 됐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요거는 뭐 별개의 문제고, 얘는 내가 하나 그냥 보라고 한 거고, 원래 문제로 다시 돌아가서 이제 식 풀고 답 구하겠습니다. 자, 원래 문제 요거였죠? 요거 이쪽에다 식 정리해 볼게. 4x 플러스 13은 5x 빼기 5 더하기 2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정리하시면 x가 얼마 나올 거냐면 x가 16이 나올 거예요. 16. 그런데 아까 우리 이 x는 사람 수라 했어요? 아니면 학생 수라 했어요? 이거 학생 수가 아니라 뭐라냐? 사람 수라 했어? 의자 수라 했어? 의자 수라 했지 이거. 의자야 의자. 그러면 의자가 16개고 사람 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16을 대입을 하셔서 답을 따로 구해줘야겠죠. 그래서 학생의 숫자는 77명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77명. 우리 요거 이제 또 서술형 평가 볼 텐데, 서술형 평가 볼 때 왜 이거를 하나를 빼줘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밑에 노란색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왜 이거를 3개를 빼줘야 되는 건지, 그런 것들을 혹시 이유를 적으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 이유도 정확히 잘 알고 있으세요. 자, 적어야 될 거 있나요? 더 적을 거 있어요? 없어요? 넘겨도 돼. 그러면 이제 다음 페이지, 다음 거 16번 볼게. 자, 16번 자동차 회사의 영업사원인 A1은 기본급 60만 원을 받습니다. 60만 원. 그 다음에 한 달 동안 판매한 금액의 5%를 판매 수당으로 합해서 월급을 받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판매 수당을 받겠다는 소리야. 그런데 요거는 판매 수당이라는 거는 한 대 팔 때마다 이제 돈을 준다는 소리야. 한 대 팔 때마다. 근데 이제 이 자동차 금액의 5%만큼 한 대당 이제 받는데요. 이렇게 해서 월급이 나오는 것 같아. 자, 자동차 한 대의 가격이 근데 얼마래 지금? 자동차 한 대 얼마래요? 1,200만 원이에요. 그렇지? 1,200만 원. 그러면 얘가 이제 1,200만 원이니까 한 대 팔 때마다 얼마씩 받는지 알아야겠지. 자, 1,200만 원에 10%는 얼마예요? 10%. 10% 몇만 원이야?
공만 뜨면 되잖아. 120만 원. 그러면 5%면 그 절반일 거 아니야. 그럼 얼마야? 60만 원. 그럼 이 사람은 한 대 팔 때마다 60만 원씩 받는 거야. 그지? 이렇게 했을 때 A가 총 월급으로 300만 원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 인간 기본수당 60만 원이지. 그지? 그 다음에 한 대 팔 때마다 60만 원씩이야. 그러면 이게 쌓여가지고 300이 되려면 몇 대 팔아야 되겠어? 4대를 팔면 되겠지. 240만 원씩 팔면 되니까. 그래서 답은 4대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17번 가요. 자, 17번은 수연이네 작년 학생 전체가 600명이라 합니다. 그러면 요거는 남자, 여자, 전체, 그 다음에 작년, 증가 감소, 올해 이렇게 보겠습니다. 작년 전체가 600명이라 합니다. 600명.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거 보니까 올해 여학생은 작년에 비해서 10%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올해 여학생은 10%가 증가했습니다. 됐어. 자, 그 다음 남학생은 2명이 감소했대. 그럼 2명이 떨어진 거지.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5%가 증가했다고 하네요. 그랬을 때 이때 올해 여학생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런 유형은 내가 어떻게 풀어야 했냐면 작년의 학생을 X로 두라 했어요. 그래서 구하는 거는 이거지만 내가 올해 여학생을 구해야 되는 거지만 X로는 얘를 X로 놔야 돼. 그래서 요거를 X로 놓겠습니다. 자,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올해 여학생을 구할 거야. 자, 작년 전체가 몇 명이래 지금? 작년 전체. 600명이야, 그지? 근데 여자가 X잖아. 그럼 남자는 뭐겠어? 600 빼기 X. 오케이.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증가함수 쪽 한번 볼게요. 남자는 진짜 실제로 2명 떨어진 게 맞고, 그러면 이제 얘는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쓰면 되고, 자, 여자는 10%가 늘어났다며, 그지? 그러면 얘는 뭐라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야겠죠. 100분의 10x 이렇게 나야겠지. 100분의 10x. 됐어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전체 학생 보겠습니다. 전체는 5%가 증가했다 합니다. 그러면 100분의 5. 그다음 얘는 실제 인원수를 알지? 600 이렇게 쓰면 되고. 그럼 결국 남자 여자를 합쳐서 이게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풀어줘야 될 식은 바로 요 식입니다. 요 식. 그러면 요 식 이제 여기다 밑에 써볼게.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약분하면 10분의 1x 맞죠? 그 다음에 뒤에는 이렇게 약분하면 6이고 는 30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이 마이너스 2를 갖다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러면 10분의 1x가 얼마냐면 30입니다. 그럼 x가 얼마라고 구할 수 있냐면 32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320. 자, 됐나요?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x가 320이라고 해서 또 1번 톡 찍어버리면 안 되지. 그치? 얘는 작년의 학생 수고 올해 학생 수를 구하려면 여기다가 여학생은 10%를 더 얹혀줘야겠죠? 자, 320명의 10%가 몇 명일까? 32명이겠지. 더하면 답은 최종 답은 352명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는 뭐를 x로 놓자고? 작년의 학생 수를 x로 놓자. 됐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됐고 그 다음에 18번 볼게요. 18번. 28번은 중요해. 이거 좀 중요하고 어려우니까 잘 보세요. 이거.
자, 문제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문제 읽어봤어요? 천천히 해볼게. 자, 원가가 2,000원인 팥빙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팥빙수를 정가의 20%를 할인했대. 근데 이제 여기서 뭐가 없냐면 원가에서 정가를 가려면 거기다 이제 뭔가 이익을 붙여야 되거든. 근데 그게 없어 지금.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식으로 먼저 표현을 할게요. 자, 어떻게 표현할 거냐면 이렇게 표현 한번 해볼게. 색깔 다르게 할게요. 원가에서 정가로 가려면 여기다가 100분의 100을 일단 쓰라 했고 거기다가 플러스 x 이렇게 곱해서 쓰겠습니다. 요거 우리 예전에 정가 만드는 거 배웠었죠? 얘는 이제 x%의 이익을 붙인 거야. 됐습니까?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정가를 이제 만들어 놓고 다시 이제 문제를 볼게. 여기서 20%를 할인할 거래. 그럼 이제 할인가를 써야겠지? 자, 어떻게 할인할 거냐면 20%를 할인할 거야. 자, 이번에도 100분의 100을 먼저 쓰세요. 그런데 몇 프로 깎아준다고? 20%. 그래서 여기다가 120. 됐습니까? 자, 이렇게 이제 했어. 이렇게 팔아도 원가에 8%의 이익이 생겨야 돼. 그랬을 때 원가에 얼마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지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도 알고 있어야지. 그럼 이익은 어떻게 구하나? 자, 이익은 내가 실제로 이 할인해서 판매한 할인가 있지? 할인가. 여기서 뭘 빼야지 이익이 나왔었죠, 우리? 정가가 아니지. 원가를 빼야지, 원가. 예를 들어 내가 1,500원에 팔아. 그런데 이 물건을 만드는데 1,000원이 들었어. 그러면 나의 이익은 500원이잖아. 그치? 빼잖아. 그치? 해서 얘는 원가를 빼줘야 돼. 그럼 다시 말해서 여기서 이익을 구하려면 이 전체에서 뭘 빼줘야 되냐면 원가인 2,000원을 빼줘야 된다는 소리야. 이렇게. 됐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도 원가의 8%의 이익이 남아야 된대요.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100분의 8 곱하기 2,000. 2,000원에 8%의 이익이 남아야 됩니다. 이게 식구조가 좀 복잡해. 원가에서 정가를 구해야 되고 할인가를 구해야 되고 이익을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것까지 써줘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여기 이제 x 하나 있지, 그치? 가운데 x 하나 있잖아. 이거 풀어주면 돼. 이거 풀어서 정확히 이제 값을 구하면 되는데, 자, 그럼 얘는 여러분들 한번 일단 풀어보고서 내가 같이 풀어볼까요? 자, 이 보라색으로 박스 친 이식 있죠? 이식 한번 지금 풀어보세요. 간단히 해서 풀어보세요. 자, 그럼 이거 내가 이제 한번 풀어볼게. 잘 보세요. 2000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고, 이거 노란색으로 쓴 거 있지? 노란색으로 쓴 게 100분의 80이잖아. 그죠? 그럼 얘는 약분하면 얼마야? 5분의 4야, 그치? 빼기 2000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100분의 8이 약분하면 얼마지? 100분의 8 약분하면 얼마니? 25분의 2지. 이렇게. 아니면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합시다. 자, 이 1000하고 2000하고 먼저 약분하고 갑시다. 1000하고 2000하고 약분하고 가면 얘가 뭐 160이 나오나? 그럴 거야, 아마. 160. 됐죠? 그럼 이제 이 2000 마이너스 2000 넘길게. 그러면 2000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 곱하기 5분의 4는 2160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얘도 약분되죠. 500이죠. 500이니까 여기 약분하면 4고.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게 16에 괄호 열고 100 더하기 x는 2160 이거 풀어주면 되고, 그럼 1600 더하기 16x가 2160이니까 16x는 560이고 x는 얼마니?
x 얼마니? 뭐가 350? 이 x가 얼마인지 물어보는 건데. 8x가 280이고 4x가 140이고 나눠보면 되지. 2x가 70이고 그럼 x 35네. 35. 그러면 여러분들 지금 구한 게 뭐냐면 쭉 이제 볼게. x가 35원이 아니야. 35%의 이익을 붙인 거야. 그치? 35%. 그러면 2,000원에 35%를 찾아야겠지. 그치? 그러면 그것만 계산하고 끝냅시다. 2,000 곱하기 100분의 35 이렇게 곱해주시면 답은 얼마 나올 거냐면 이제 700원 나올 거예요. 700원. 자, 다시 이거는 처음에 원가를 쓰고 그 다음에 정가를 구하고 할인가를 구하고 이익을 구하고 그 다음에 이 마지막 보라색 식을 이제 풀어주고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다. 자, 이거 멈춰 놓을 테니까 이거 꼼꼼하게 필기해 놓으세요. 이 문제. 19번 먼저 볼게. 자, 거기 그림 한번 잘 보세요. 자, 이제 관역에다가 화살을 쏘는 게임을 하고 있는데 지성이가 쏜 화살 전체 6분의 1, 6분의 1만큼은 그 가운데 A 영역에 들어간 거고 3분의 1만큼은 바깥쪽 B 영역 그리고 4분의 1만큼은 이제 C를 맞춘 거고 마지막 3개는 맞추지 못했다 합니다. 관역에 따른 점수는 다음과 같을 때 얻은 점수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잘 보세요. A가 6분의 1이야. 그치? 그 다음에 B는 3분의 1이고 C는 4분의 1이고 그죠? 그 다음에 나가리가 3발이야. 그쵸? 3발. 자, 그러면 얘네 3개 우리 통분 먼저 한번 해볼까? 통분 한번 해보면 얼마로 할까? 12분의로 할까? 12분의 2가 있을 거고 이거는 12분의 4, 이거는 12분의 3. 요거를 쭈르륵 더하면 이게 얼마냐? 12분의 9예요. 12분의 9. 그지? 그러면 이 나가리가 이제 12분의 3이라는 소리 아니야. 맞지? 이 나가리가. 근데 12분의 3이 3발이잖아. 그쵸? 그러면 전체는 몇 발이겠어? 전체는? 12분의 3이 3발이야. 그러면 전체는? 12발이겠지. 전체 12발이야 그냥. 그러면 이렇게 된 거네. A에 2발 맞춘 거고 B에 4발 맞춘 거고 C에 3발 맞춘 거야. 맞지? 2발, 4발, 3발 이렇게. 자, A 맞추면 몇 점이래요? 20점. 아니 10점. 그래서 2 곱하기 10. B 맞추면 몇 점이래? 8점. C 맞추면 몇 점이래? 6점. 이렇게 더하면 20. 여기가 32점, 18점. 더하면 몇 점일까? 합치면 70점이겠지. 그래서 토탈은 70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됐어? 자, 그 다음에 20번 할게. 자,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달려서 300m의 터널을 완전히 통과하는데 12초, 1km를 완전히 지나가는데 33초가 걸렸습니다. 이 열차의 길이를 구하라 했죠. 그러면 거속시니까 표 그리면서 한번 해볼게. 자, 거리, 속력, 시간, 여기가 터널, 그 다음에 이쪽이 철교. 자, 일단은 뭐 300이라 나와 있으니까 300이라 써볼게. 그치? 그 다음에 이때 12초 걸렸다 했고 그리고 1km. 자, 근데 단위가 다르죠 지금. 키로랑 미터니까 그 미터로 맞춥시다. 우리 답도 다 미터로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뭐로 써야 될까? 1000. 이렇게 했을 때 33초. 자, 근데 이런 문제 풀 때 하나 생각해야 될 게 있다 했었죠. 뭐였었냐면 열차가 머리 들어가서 꼬리까지 나오려면 이게 끝이 아니에요. 거리는 여기다가 열차의 길이만큼을 더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x 더하겠습니다. 이 x는 뭐냐면 열차의 길이야.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이제 속력 한번 구해볼게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있는 거 그냥 분수로 그대로 쓰면 돼. 이렇게 그리고 10이 아니구나. 33분의 1000 더하기 x. 그 다음에 첫 번째 말에 이런 말이 있잖아. 열차가 일정한 속력으로 이런 말이 있죠. 일정한 속력으로. 그러면 이 속력은 서로 같다는 소리야. 이렇게. 속력은 같다.
자, 됐나요? 됐어요? 자, 이렇게 이제 요거 여러분들이 풀어줄게. 요 민트색 요거 이제 풀어주면 되는데 이걸 이제 제일 빨리 푸는 방법은 분수가 두 개 있죠.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곱하시고 여기랑 여기랑 곱하면 풀 수 있다 했습니다. 자, 얘네 둘이 곱해볼게요. 33에다가 300 플러스 x죠. 그 다음에 세모끼리 곱해볼게. 12에다가 1000 더하기 x지. 그러면 이거 전개하면 얼마니? 9900 더하기 33x고 밑에는 12000 더하기 12x 12000 더하기 12x 얘네가 서로 이제 같다는 소리야. 그지? 그러면 3100이 3100? 2100이구나. 2100이 21x네. 2100이 21x니까 열차의 길이는 몇 미터냐면 100m입니다. 100m. 따라서 답은 100m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열차의 길이는 100m. 많이 봤던 유형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다 썼니? 올릴게. 자, 21번. 자, 21번은 이제 소금물 문제인데 우리 소금물 문제 풀려면 두 가지씩을 알고 있었어야 돼요. 저번에도 한번 시험 봤었죠? 한번 다시 쓸게. 자, 농도. 농도는 모르는 사람만 쓰세요, 이거는. 농도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요거 했었고 그 다음에 소금의 양. 소금의 양은 100분의 농도 곱하기 소금물 이렇게 했었어. 이 두 가지씩을 우리가 써가지고 풀어줄 거라 했습니다. 딱 이 두 개만 쓰면 돼. 근데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어려워하는데 쓰는 식은 이거 두 개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 아까 거속시도 마찬가지로 거속시도 아까 표 그리면 다 해결이 됐었죠. 자, 아무튼 요거 써놓고 한번 볼게. 10%의 소금물 200g 있대. 10%의 소금물 200g. 그럼 얘들아 지금 농도 알지? 농도 아는 거야. 그 다음에 소금물의 양도 알아. 그러면 내가 모르는 건 뭐야 지금 여기서? 소금만 모르지. 소금 하나 구해놓고 가자. 10%니까 뭐 계산할 필요도 없겠다. 20g이겠죠. 소금은 20g. 자, 근데 잘 봐. 여기서 40g의 물을 증발시킨 거야. 그럼 물 증발시킨 거면 이거 소금은 줄어든 거야, 안 줄어든 거야? 소금은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그 상황에서 소금을 또 더 넣은 거야. 물을 증발시키고. 그러면 이게 더 짜지겠죠? 물은 증발되고 소금은 더 쳤으니까, 그렇지? 그랬을 때 20%의 소금물을 만들어야 돼. 20%. 더 넣어야 되는 소금의 양을 찾으라 했습니다. 자, 그러면 20%를 만들 거니까 나 이거 쓸게. 20. 요식 한번 써볼게. 자, 이쪽으로 와보세요. 20은 이렇게 해볼게요. 농도가 20 만들어줘야 되니까. 요거 이해됩니까? 20은 이렇게 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소금물의 변화 양상을 보겠습니다. 자, 지금 소금물은 원래 200g이었어. 맞나요? 200g. 그런데 여기서 일단 몇 g을 갖다가 덜어낼 거야? 40g을 갖다가 증발시킨다 했잖아. 증발. 그죠? 증발. 그러면 40g을 뺄 거야.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증발을 시키고 나서 뭐를 더 집어넣을 거야, 지금? 소금을 더 집어넣을 거야. 그렇죠? 근데 소금물에다가 소금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소금물의 양도 늘어나겠죠.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의 양 X를 더해 주겠습니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분모. 그러면 분자에 뭐 써야 되는지 볼까? 자, 분자 원래 소금이 20g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물을 40g 뺐어. 그러면 소금의 양 변해 안 변해? 물은 40g 빼도 안 변해. 다만 여기서 뭐를 집어넣냐면 소금을 집어넣었다며. 소금을 집어넣었으니까 그 양만큼은 늘어나겠지. 이렇게 플러스 x만큼. 그 다음에 얘가 지금 농도니까 마지막에 곱하기 100을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이 식을 풀면 돼요. 이제. 자, 이 식 정리해서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잘 따라오세요. 자, 곱하기 100이죠. 곱하기 100. 우변으로 넘기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곱하기 100이 아니라 나누기 100으로 가야 돼. 그럼 얘는 100분의 20이야. 그지? 다시 말해서 얘가 5분의 1이야. 그죠? 5분의 1. 맞죠? 자, 그 다음에 이거 정리 한번 해볼게. 200 빼기 40 더하기 x니까 얘는 160 더하기 x야. 맞죠? 그 다음에 위에는 20 더하기 x고. 식이 아주 간단해졌죠? 요 식. 자, 이거 아까랑 같은 케이스인데 분수가 있으니까 어떻게?
이렇게 x자로 곱하면 돼. 그러면 이렇게 곱하면 160 더하기 x 1 곱할 거니까 이렇게 곱하면 100 더하기 5x 둘이 같습니다. 그러면 60은 4x니까 x는 15라고 하면 되겠죠. 소금을 15g을 더 넣어야 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차근차근 하세요. 차근차근. 됐나요? 했어요? 이렇게 띄워놓을게 이거. 입학 시험을 볼 거래. 근데 이제 입학 지원자의 남자와 여자의 비율이 3대 2라고 합니다. 남자 여자가 3대 2야. 3대 2. 지원자가. 그 다음에 합격자는 몇 대 몇이래? 합격자는? 5대 2래. 그치? 5대 2. 그 다음에 불합격자. 불합격자는 1대 1이래. 그쵸?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 이 정도는 뭐 기본 상식으로 알아야 되는데 지원을 했으면 합격자랑 불합격자가 나오겠지? 그지? 그래서 이제 지원자, 이 지원자는 합격자랑 불합격자를 더하면 지원자가 나와요. 이렇게 됐어요? 예를 들어 50명을 지원했는데 10명이 붙었으면 40명이 떨어진 거였지. 그런 식으로. 자, 근데 거기 정보가 하나 더 있을 거야. 합격자가 몇 명이래 지금? 140명. 그러면 이게 이쪽이 통째로 합쳐서 140명이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그럼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례배분 한번 써볼게. 자, 여기 곱하기 5랑 2지? 그럼 5 더하기 2 쓰고 분의 이쪽 찾으려면 5를 곱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140 곱하기 7분의 5니까 얘가 몇 명이니? 100명이야. 100명. 그러면 여기는 이제 실제로 100명이란 소리야. 여기 100명. 여기도 100명이란 소리. 100명이란다. 40명이란 소리야. 여기는. 됐습니까? 됐어요.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구할 게 입학 지원자 수인데 얘는 입학 지원자 수를 x로 놓을 게 아니라 이거는 뭐를 x로 주는 게 좋냐면 불합격자 있죠. 요거를 x로 한번 더 보세요. 이렇게. 왜 이거를 x로 두는 게 편하냐? 1대 1이잖아. 1대 1이면 똑같으니까 그냥 x 이렇게 놔도 되겠지. 그리고 내가 아까 전에 했던 얘기 기억해 보세요. 자, 합격자랑 불합격자를 합치면 그게 뭐라고? 지원자야. 지원자. 그러면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100 더하기 x야. 그 다음 요거는 40 더하기 x겠죠. 그렇죠? 40 더하기 x. 됐을까요? 됐어요? 근데 그게 몇 대 몇이래? 비율이 몇 대 몇이야 지금? 3대 2인 거잖아. 3대 2. 자, 그럼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써야 되는 식은 이거야. 3대 2는 100 더하기 x 대 40 더하기 x. 3대 2, 그 다음에 100 더하기 x, 40 더하기 x. 그대로 비례식으로 만들어 쓴 거야. 그러면 비례식은 풀어야겠죠? 우리 이제 저번 시험에서도 봤었지? 외항의 곱과 내항의 곱은 서로 같다. 이렇게 하시면 200 더하기 2x는 120 더하기 3x랑 똑같은 거니까 x는 80이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 80이 답이 아니지. 이 80은 뭐냐면 불합격자 수야. 불합격자 수. 그럼 여기 80이고 여기 80이니까 이쪽은 남자는 180명, 여자는 120명 더하면 300명이 나오겠네요. 그래서 답은 300명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뭐로 x로 두자? 불합격자를 x로 두자. 그거를 잘 기억하세요. 불합격자를 x로 두자. 됐을까요? 다 썼나요? 넘어가도 될까요? 그럼 이제 다시 23번. 자, 어느 빈 물통에 물을 가득 채우는데 A 호스로는 3시간이 걸린대. 호스가 이제 2개가 있는 것 같은데 A 호스로 하려면 3시간. 그러면 얘들아, A 호스는 1시간에는 얼마큼 넣을 수 있는 거야? 3분의 1만큼 채울 수 있는 거지. 그치? 3분의 1만큼. 자, 그 다음에 B 호스 보겠습니다. B 호스는 2시간이 걸린대. 그러면 이 녀석은 몇 분의 몇이야? 1시간에? 2분의 1만큼 채울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걸리고 물통이 가득 찬 물을 C 호스로 빼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C는 넣는 게 아니라 빼는 거죠. 그렇죠? C 호스. 자, 빼는 거는 몇 시간 걸린대요, 거기? 빼는 데는 6시간이 걸립니다. 6시간. 자, 그러면 이 녀석은 1시간에 얼마큼 뺄 수 있는 거야? 6분의 1만큼 뺄 수가 있는 거야. 그렇지?
근데 봐봐. A랑 B는 물을 집어넣는 거지. 근데 C는 어떻게 하는 거야? 물을 빼는 거야. 그러면 A랑 B는 물을 집어넣는 거니까 더하기고 C는 물을 빼는 거니까 뺄셈이겠지. 그치? 이런 식으로. 됐습니까? 됐어요. 그러면 일단 식 세우지 말고 요 상황만 보자. 자, A로 채우면 3시간이면 채워. 그지? 그 다음에 B로 채우면 2시간이면 채우는 거야. 근데 그 가득 찬 물을 갖다가 빼내려면 C로 빼내려면 6시간이나 걸려. 그러면 넣는 속도가 빨라 아니면 빼는 속도가 빨라? 넣는 속도가 더 빨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잘 봐봐. 이런 거야. 그 이제 너네 그 뭐냐 샤워기를 이제 물을 틀어놔. 쫙 틀어놔. 크게 그 최대로 해가지고. 그러면 이게 물이 금방금방 처음에 빠지다가 나중에 어떻게 해? 찬다. 조금씩 차지 물이. 그렇잖아. 그런 느낌이라 보면 돼. 그러면 잘 보세요. 이게 엄청 넣다 보면 점점 물이 올라오겠지. 그렇지? 근데 심지어 여기서는 어떻게 한다는 거냐면 다 네 번째 줄 보세요. A랑 B 호스를 어떻게 한대? 물을 동시에 채우는 거야. 그러니까 얘를 지금 샤워기 2개 틀어놓겠다는 소리야. 그러면서 구멍은 C 하나 열어놓다는 소리겠지. 그럼 얘는 욕조가 있으면 여기다가 A 호스로도 집어넣고 B 호스로 집어넣고 쬐끄만 구멍 C 하나 열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빼낸 상황이야. 그러면 구멍이 작으니까 이 물을 막 집어넣으면 언젠간 물이 가득 차겠죠. 그렇죠? 그 시점을 구하라는 소리야. 자, 한번 해볼게. A는 아까 전에 다시 돌아가서 1시간에 얼마큼? 1시간에 3분의 1만큼 채울 수 있어. 그러면 3분의 1x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 다음 B는 1시간에 얼마큼이야? 2분의 1이지. 그치? 그러면 얘도 2분의 1x 쓰겠습니다. 그런데 C는 빼내는 거잖아. 맞죠? C는 빼내는 거야. 그러면 C를 이제 빼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6분의 1x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해서 물을 가득 채운다. 즉 작업을 마친다는 거니까 1 이렇게 쓰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될 식이 바로 이 식입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 얼마 곱하고 하면 좋을까? 6을 싹 곱하면 좋겠죠. 6 곱하면 2x, 3x, 마이너스 x는 6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4x가 6이야. x는 4분의 6, 2분의 3이겠죠. 결국에는 2분의 3. 다시 말해 여러분들 초등학교 때 배웠던 걸 하면 1과 2분의 1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얘는 몇 시간 몇 분? 1시간 하고 30분이 걸리겠죠. 그래서 답은 1시간 하고 30분이 걸립니다. 이렇게 쓰면 됩니다. 1시간 30분. 됐죠? 그러니까 결국 이 23번은 그 옆에 여러분들이 아까 풀었던 19번 있지. 19번. 요거 조금 더 그 뭐랄까 살짝 더 심화시킨 거야 이거. 19번 심화라 보면 돼.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24번 보겠습니다. 자, 24번은 요거는 약간 이제 저게 필요해. 배경 지식이 필요해. 니네 혹시 강에서 그 리프팅 해본 적 있어? 리프팅 해본 적 없어? 아니면 혹시 나 자전거 못 탄다 손? 자전거 그래? 아니 그냥 물이라 합시다. 그 이제 강에서 강에서 이제 보트를 타잖아? 잘 봐. 이게 강이야 이제. 보트를 탈 거야. 이걸 타고 이제 쭉 이렇게 내려갈 건데 물이 가만히 있지 않죠. 강에선 물이 가만히 있지 않아. 호수는 이제 가만히 있지만 강은 물이 흘러. 근데 과학 시간에 그런 거 배웠니? 물은 어디서 어디로 흐르지? 위에서 밑으로 흘러 이렇게 물은. 그러면 물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러. 자, 그러면 물이 지금 위에서 아래로 흐르잖아. 그러다 보니까 내가 보트를 타고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잖아. 그러면 속력이 더 빨라져. 왜냐면 나도 가고 물도 내가 가는 방향하고 같이 가는 거거든. 그죠? 이해됐어? 근데 반대로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자. 물은 이제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있어. 그런데 이제 내가 이런 경우도 있잖아. 밑에서 위로 올라가야 되는 경우도 있죠. 보트를 타고. 이렇게 오르면 내가 가는 속도가 있을 거야. 내가 가는 속도가 있을 텐데 위에서 물이 막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내려오면 힘이 더 들겠죠. 더 힘들고 속도가 더 떨어질 거야. 그치? 그래서 얘는 그거를 알고 있어야 돼. 그걸 알고 있어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거랑 이제 비슷한 상황이 뭐가 있냐면 자전거랑 그다음에 비행기가 있어요. 자전거랑 비행기. 자, 자전거는 뭐냐? 여러분들 그 자전거 타봤죠? 자전거. 그래 내리막길은 저기고 속력이 없으니까
자전거를 평지에서 탄다 쳐볼게. 평지에서 타요. 그럼 평지에서 바람이 하나도 안 불 때는 그냥 가죠. 근데 바람이 예를 들어 세게 부는 날 내 뒤에서 바람이 분다 쳐봐. 그럼 어떻게? 조금 더 빨라져. 그리고 이런 경험도 있을 거야. 바람이 맞바람이 쳐가지고 내가 가는데 오는 방향에서 거꾸로 바람이 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막 바람을 이기려고 가려고 막 비틀비틀하고 속력이 안 나겠죠. 그쵸? 자전거도 비슷하고 비행기도 예를 들어 한국이 있어. 한국 이렇게 한국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이제 일본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 밑에 보면 이제 필리핀이 있고 필리핀 있고 이렇게 있고 이제 여기 뭐 여기 이제 영국이 있다 쳐봅시다. 영국. 자 비행기를 타고 가겠죠. 걸어가진 않겠죠. 영국에서 한국으로 오려면 10시간이 걸려요. 근데 한국에서 영국으로 가려면 13시간이 걸려요. 왜 더 오래 걸려요? 같은 거리인데 3시간의 차이가 나지. 자, 왜 그러냐면 지구는 항상 바람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불어.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타면 뒤에서 밀어줘. 비행기를 밀어준다고. 그러면 더 빨리 가겠지. 근데 거꾸로 여기서 바람을 맞서서 가려면 어때? 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속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거랑 다 같은 원리입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중요한 거는 다시 한번 강물 얘기로 돌아오면 내려갈 때는 물의 속도에 도움을 받아. 그런데 올라갈 때는 어때? 오히려 방해를 받는 거야. 됐습니까? 그 원리 이해한 상태로 거리, 속력, 시간 보겠습니다. 자,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이제 한번 볼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자, 시속 3km로 흐르는 강물이 있습니다. 강물의 속력이 얘들아. 강물이 시속 3km로 흐르고 있는 거야. 그런데 강물이 흐르는 방향이면 어디서 어디야? 위에서 밑으로 내려갈 때 6km로 가는데 거리죠? 6km로 가는데 40분이 걸렸다 합니다. 자, 40분이면 시간으로 바꾸면 이게 몇 분의 몇 시간이죠? 시간으로 바꾸면 3분의 2시간이겠지, 그치? 3분의 2시간. 됐습니까? 자, 근데 얘들아 봐봐. 그럼 속력을 모르죠? 속력을 모르잖아. 속력을 내가 x라고 한번 놔볼게. 여기 x. 근데 지금부터 잘 봐야 돼. 자, 지금 나 내려가고 있죠? 나 내려가고 있어. 그러면 강물에 도움을 받아 아니면 방해를 받아? 도움을 받으면 속력이 올라가겠어 떨어지겠어? 올라가겠지. 근데 아까 강물 속력 몇 킬로? 3km. 이렇게 하는 거야. 3.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풀어야 될 식은 뭐냐? 우리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잖아. 맞지? 그래서 그렇게 한번 해볼게. 6은 속력 곱하기 시간. 이걸 풀어줘야 돼. 이렇게. 그럼 양변에 3을 곱해볼까? 3 곱하면 9죠. 이렇게 9. 그러면 9는 2x 더하기 6이니까 2x가 3이겠죠? 그럼 x는? 2x가 3? 맞나? 3을 미안해. 3을 곱해야 되는구나. 미안해. 다시. 3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가 18이겠지? 18. 18은 2x 더하기 6이야. 그러면 12가 2x겠죠. 그렇죠? 그럼 x는 얼마? 6이야. 6. 이 6이 뭐냐면 배의 속력이야. 배의 속력.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정지한 물에서의 배의 속력. 이게 6km입니다. 시속 6km. 됐습니까? 자, 이거 이제 하나 구한 거야. 첫 번째 상황 끝났어. 자, 두 번째 상황 볼게.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강을 배로 5km만큼 거슬러 올라가는 거야. 얘들아, 그러면 거리 5라고 써볼게. 근데 이번에는 잘 보세요. 속도가 아까 배의 속도가 6인데 올라가잖아. 올라가면 물을 하고 반대로 가 아니면 물에 도움을 받아서 가? 반대로 이렇게 부딪히면서 가겠지. 그러면 속력이 3km만큼 떨어져야 돼. 3만큼 떨어지는 거야. 빼기 3. 이렇게 했을 때 시간 구하라는 소리야. 자, 그럼 시간 한번 구해볼게. 얘가 결국 3이죠. 그럼 3. 그렇지? 그러면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니까 3분의 5시간 이렇게 하면 되겠고 얘가 1과 3분의 2시간입니다. 그죠? 1과 3분의 2시간. 그러면 1과 3분의 2시간 요거는 바꾸면 1시간 하고 40분이 되겠죠. 1시간 40분. 따라서 답은 1시간 40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이거?
정리하세요, 이거. 자, 그러면 연산 보겠습니다. 그 70번 보세요. 70번. 자, 70번하고 이제 72번하고 같은 문제니까 70번 하나 해보고 72번은 여러분들 해보겠습니다. 자,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이 3기압일 때 어떤 기체의 부피는 15세제곱센티미터이다. 그리고 이 압력과 기체가 서로 어떻게 되냐면 반비례합니다. 반비례 동그라미 치시고. 자, 그러면 반비례하면 둘이 곱해야 되는 거죠. 3하고 15 곱하면 얼마지? 45고 이거를 관계식으로 적어야 되는 거니까 관계식 적으면 y는 x분의 45 이렇게 딱 써주고 끝내면 되겠지. 이 관계식을 쓸 때 이렇게는 쓰지 말라 그랬습니다. 이렇게 쓰지 마시고 y는 x분의 45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럼 72번 바로 한번 해볼까? 얘는 y는 x분의 얼마일까? 20이겠지. 20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넘어갈게. 77번 보세요. 자, 77번을 보시면 시속 110km로 갔을 때 시속 110으로 갔을 때 얼마 걸리냐면 2시간 30분이 걸려. 2시간 30분. 그러니까 2.5시간이라 할게. 2.5시간. 그랬을 때 시속 xkm로 가면 시간이 y시간이 걸립니다. xy의 관계식을 구하시오. 자, 여러분 이제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속력이 x고 그 다음에 시간이 y거든. 자, 잘 봐. 빨리 달려.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걸려 아니면 적게 걸려? 당연히 적게 걸리지, 그치? 그 다음에 거꾸로 천천히 달리면 시간은 더 많이 걸려. 그럼 방향이 어때 서로? 반대야. 반대면 얘는 지금 뭘까? 반비례지, 반비례. 그러면 반비례니까 110하고 2.5랑 곱해보겠습니다. 자, 110하고 2.5 곱하면 얼마니? 275겠지. 그래서 얘는 y는 x분의 275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그럼 하나 해볼게. 81번 여러분들이 해보세요. 81번 문제. 자, 해봤나요? 한번 식부터 세워봅시다. 상민이네 집에서 100km 떨어진 할머니 댁에 자동차를 타고 시속 80km의 속력으로 갈 때 걸린 시간을 구하라 했습니다. 그럼 얘는 뭐 사실 반비례로 안 해도 되죠. 그냥 시간이면 속력분의 거리잖아. 그럼 80분의 100 하면 되겠지. 그럼 얘가 이제 4분의 5시간일 거 아니야? 1과 4분의 1시간이죠. 그쵸? 그럼 4분의 1시간이 몇 분이야? 15분이지. 네, 답은 1시간 15분. 쓰면 되고요. 자, 그 다음 88번 보겠습니다. 88번. 자, 88번을 보시면 톱니가 각각 35개 x개인 A, B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A가 3번 회전할 때 B는 Y번 회전한다고 합니다. X, Y 사이의 관계식을 구하고 B의 톱니가 15개일 때 B는 몇 번 회전하는지 찾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게. 우리 이게 톱니의 숫자잖아. 톱니의 숫자. 톱니. 이게 회전수고. 예를 들어서 톱니가 2개랑 3개가 있다 쳐보자. 그러면 회전수는 비율이 몇 대 몇이었는지 혹시 기억나? 3대 2거든? 서로 반대였죠. 그쵸? 3대 2. 톱니가 적으면 빨리 돌고 톱니가 많으면 적게 돈다 했잖아. 지금도 마찬가지야. 잘 보세요. 톱니가 35개 x개야. 회전수가 지금 3하고 지금 y래. 그치? 그러면 비율을 어떻게 내야 되냐면 이거잖아? 그러면 얘가 몇 대 몇일까? 이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요거 참고해서 봐봐. 톱니가 2개, 3개야. 그럼 회전수는 3대 2로 바뀌었지. 그럼 봐봐 얘도. 35개 x개야. 그럼 이쪽이 x고 이쪽이 35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니야? 그쵸? 이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결국 이제 이런 거예요. 보시면 어떻게 생각하시면 더 편하냐면 잘 봐. 2, 3이지 그치? 그 다음 여기는 3이지 그치? 그래서 톱니수랑 회전수를 곱했을 때 숫자가 맞아야 돼. 그래야지 서로 맞물려 돌아가거든. 예를 들어 톱니가 5개, 2개 있다 쳐볼게. 그 다음에 이쪽이 10바퀴 돈다 쳐봅시다. 10바퀴. 그러면 얘는 몇 바퀴 돌아야 될까요? 25바퀴 돌아야지. 근데 이걸 어떻게 구했냐? 곱하면 50이잖아. 얘도 곱하면 50이잖아. 이렇게 찾으라는 거야. 자, 그럼 지금도 한번 그렇게 해볼게. 자, 봐.
얘랑 곱하면 얼마야? 105야. 맞물려 돌아가니까 얘랑 곱해도 얼마여야 돼? 105여야 돼. 그래서 관계식 y는 x분의 105 이렇게 쓰면 되고, 그 다음에 b가 15개야. 자, 15랑 얼마 곱해야지 105가 되냐면 7 곱해야지 7. 그래서 7바퀴 회전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톱니랑 회전수랑 곱한 게 서로 같아야 됩니다. 자, 91번 보세요. 자, 91번 보시면 x의 속력으로 달리는 기차가 걸리는 시간 y. 아까 우리 이거 반비례라 했었지. 그 다음 거기 보면 그래프 나와 있을 거야. 몇 콤마 몇이 나와 있어, 그래프가? 80,6이지, 그치? 그럼 얘는 관계식 관련 둘이 곱하면 되잖아. y는 x분의 480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런데 120km로 달린다 했으니까 몇 시간? 120이니까 4시간 걸리겠죠. 답은 4시간. 간단하고요. 그 다음에 97번. 자, 97번 똑같이 압력 부피 이 문제죠. 3000일 때 기압이 몇이래 지금? 1.1에. 그럼 3000하고 1.2 곱해야겠지. 곱하면 얼마니? 3600이야. 그러면 3일 때 얼마니까? 3 나누시면 1200 세제곱센티미터 쓰면 되겠죠. 답은 1200 세제곱센티미터. 반비례는 그냥 곱하면 돼. 곱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니까 이렇게 하시면 돼요.